다리에 울퉁불퉁 푸른 힘줄이 튀어나온다면 하지정맥류는 다리 쪽 정맥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류가 거꾸로 흘러 발생하는 질환인데 많은 양의 피가 정맥에 고이면서 생긴다고. 오래 서서 일을 하거나 임신부에게 주로 발견되는데 외관상으로도 보기 흉하지만 피가 정체돼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일부에서는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치는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본다. 네, 두 분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장희연 씨, 김철원 씨. 네. 오래 서서 일하는 것과 오래 앉아서 일하는 것 어떤 게 더 몸에 안 좋을까요? 저는 오래 앉아 있는 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불편해요. 뭔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네. 목도 뻐근하고 지금 엉덩이랑 지금 다리들이 지금 난리 났거든요. 움직이라고. 좀 나가도 될까요, 먼저? 너무 좋은데요? 그대로 일어나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철원 씨는 그러면 어디 뭐 해외여행도 멀리 못 가시겠어요? 비행기 오래 타야 되니까. 그렇죠. 좀 힘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래 서 있는 게 더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도 좀 오래 못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오래 서 있는 것보다는 좀 오래 앉아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어때요?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세든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중에서 오늘은 장시간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죠.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오셨는데요.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이재훈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지정맥류라고 하면은 뭐 허벅지나 종아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먼저 그럼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하지정맥류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하지정맥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무엇인가, 하지정맥류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우리 하지에 있는 정맥에 판막에 역류가 생겨서 다리에 있는 표제정맥이 피가 고이고 늘어나는 것을 하지정맥류라 명명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현재 2014년부터 2018년 통계를 살펴봤을 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도에 비해서는 23% 정도 증가했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 비율을 살펴봤을 때도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걸 볼 수 있고 연령대를 살펴봐도 40대, 50대, 60대 환자들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이 핏줄이 튀어나온 분들 간혹 그래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는다 하시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증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은 특히 남자분들인 경우에는 혈관이 늘어나 있더라도 증상이 없으니까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두게 되면 증상 자체가 없더라도 심해지면 색소가 침착한다든지 피부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에는 아까 말씀하신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피가 고이기 때문에 밑에 다리가 무겁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잘 때 근육이 뭉치다든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것이 심하게 되면 색소가 침착하게 되고 궤양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미혼이지만요. 이 임신과 출산은 정말 한 가정의 큰 축복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쭉 보니까요. 정말 그냥 엄마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인들을 보니까요. 임신을 하면서 튼살이나 임신성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늘 주제인 이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는 이런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신이나 뭐 피임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자체는 정맥이라 하면 우리가 말초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해서 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데 정맥 자체에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피가 거꾸로 역류하면서 정맥 혈관이 피가 고여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유전적인 원인, 그런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이 훨씬 호르몬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직업적인 요인으로 오래 서 있는다든지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이나 피임약 그리고 변비 또 꽉 끼는 옷 때문에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겨울철이 되면 보온이라든가 특히 이제 멋을 위해서 롱부츠나 스키니진을 많이 착용을 하는데 스키니는 또 남자들도 많이 입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저거 내 증상인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도 같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예, 보통 하지 정맥류를 진단할 때는 혈관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혈관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해부학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분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해부학적으로 우리 심부정맥 그리고 표제정맥 그 사이에 있는 판막의 역류 유무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자체는 기능적인 분석으로 이어지는데요. 기능적인 분석은 환자의 초음파를 보면서 우리 종아리를 짜는 행동을 통했을 때 판막이 닫히고 나서 역류가 일어나는 부분 자체가 0.5초 이상 일어날 때 하지 정맥류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여기 부가적으로 하지 정맥류의 모양이 이상하다든지 하지 정맥류가 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침습적인 정맥 조영술이 필요하고 요즘은 CT나 MRI를 이용한 정맥 조영술로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CT를 이용한 정맥 조영술을 보게 됩니다. CT를 이용한 정맥 조영술을 보게 되면 주변 조직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늘어난 정맥들의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3차원 CT 정맥 조영술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맥이 늘어난 모양을 알 수가 있고 주변의 구조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걸 진단하게 됩니다.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혈관 자체가 정맥이 늘어나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이게 하지 정맥류에서 우리가 혈관이 늘어난 부분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하지 정맥류 증상 있는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맞아요. 많이 신는데 그 네. 말 들어봤죠? 저도 있거든요. 네네. 네, 잘 때마다 끼고 자는데. 네, 네. 멋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어쨌든 이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뭐 증상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왜 스키니진도 안 좋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압박 스타킹이나 이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압박돼서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압박 네. 스타킹을 신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스키니진하고 압박 스타킹은 다른 것이 스키니진은 일정 부분을 이제 압박을 한다고 하면 압박 스타킹 자체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압박을 해서 치료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박 스타킹을 이용하게 되면 정맥을 압박을 통해서 정맥혈이 역류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우리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우리 약물 치료, 정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물 치료하는 약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맥을 수축할 수 있는 연고 자체도 여러 가지 정맥이 좀 더 수축해서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약제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네.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하지 정맥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차라리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수술로 말끔하게 치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수술 쪽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술은 마지막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증상이 없다든지 증상이 경미하고 하지 정맥이 진단이 되더라도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된다면 우리 약물이라든지 압박 스타킹 치료가 가능하겠고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분 증상이 남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지 정맥류 수술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줄기에 대한 까만색으로 나타난 정맥에 대한 줄기를 치료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많이 나타나는 종아리에 울퉁불퉁하게 있는 가지 정맥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함께 사용할 때 하지 정맥류 수술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줄기 정맥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수술적인 방법과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정맥내 시술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울긋불긋한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정맥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경화제를 써서 하는 경화요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보면 우리 흔히 수술을 한다 합니다. 하지 정맥류에서. 예전부터 오던 고위 결찰술 및 발거술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 자체는 저희가 우리 사타구리에 스레브, 사타구리에 환자의 상처를 내고, 그리고 우리 설화부, 무릎 뒤쪽에 절개창을 내어서 문제가 되는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에 우리 기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기구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 정맥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의 장점은 실제로 정맥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재발률이 좀 낮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보험이 되기 때문에 값이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절개창이 있고 실제로 제거하게 되면 옆에 가지 부분이 잘려서 멍이 들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통증과 멍, 상처 때문에 일상생활 및 업무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정맥내 시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들어보셨겠지만 레이저 고주파가 있겠습니다. 이 레이저와 고주파라는 것은 우리 소작술이라 불리는데요. 혈관 내로 열을 가해서 그 혈관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구에 따라서 고주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맥 내에 기구를 삽입하게 됩니다. 삽입하게 되면 주변에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적인 열이 발생되게 되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신경이나 피부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은 열 손상을 막기 위해서 팽창약이라는 보통 우리가 식염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식염수 액을 정맥 주변에 주사하면서 주변가의 열 손상에 의해서 조직 자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류하는 기시부부터 열을 발생시켜서 그 안에 섬유화를 일으켜서 혈관 자체, 정맥 자체를 폐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맥 내에 우리 열이 발생되지 않는 생체 접착제를 통해서 우리 정맥을 막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 자체는 안에 관을 삽입하게 되고 그 관에서 생체 접착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압박을 통해서 그 혈관을 막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방법 자체는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소작술과 다르게 팽창액이 불필요하게 되고 신경 손상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액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부분, 국소 마취 한 군데만 해서도 마취가 가능하고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체내로 분해나 흡수되지가 않는다면 접착액제 자체가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우리 물리적 충격이나 경화요법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기구 자체에서 보면 기구에서 끝부분 자체가 이렇게 물리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물리적 충격을 주면서 그 안에 경화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 충격과 경화제에 의해서 이 혈관 자체가 막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열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팽창액이 필요하지는 않고 신경 손상이라든지 피부 손상에 대한 위험은 작습니다. 역시 국소 마취로 가능을 하고, 하지만 단점 자체로 뽑을 수 있는 것은 환자분이 표재성 정맥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하고 나면 환자분 수일이 지난 후에 통증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수술과 다르게 이래 정맥내 시술 자체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고가의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액이 조금 크다 하는 그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선 방법은 정맥내 시술이었다 하면 지금은 정맥내를 떠나서 종아리에 있는 울룩불룩한 꾸불꾸불한 정맥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게 기구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2mm 내외에 조그만 상처를 내서 실제로 정맥을 이렇게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무릎 이하에 실제로 불룩불룩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은 정맥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맥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모세혈관이나 망상정맥을 포함해서 작은 정맥류에서는 우리 경화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맥 내로 경화제를 투입해서 그 안에 혈관을 유착시키고 섬유화를 야기시켜서
실제로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혼한 빙상 여제죠. 이상화 선수도 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여자인데다가 또 좀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지 정맥류가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 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알고 있는 교수님 저희 그 족욕이나 좀 뜨거운 찜질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순환이라 착각하시는 거는 우리 보통 혈액순환 제제라든지 약제 자체는 동맥에 영향을 끼치고 동맥순환을 돕는 거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맥류는 네. 그 순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피곤하실 때 저희가 조욕도 많이 하시고 예. 뭐 반신욕도 하시고 네네. 그런데 혈관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피로가 풀리면서 혈관 자체는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도 늘어나고 정맥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성질 그리고 혈관에만 따져보면 우리 반신욕이나 뜨거운 찜질 자체는 하지 정맥류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혈관은 늘어나게 하니까 네. 그 자체가 환자분 도움을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차라리 찬물에 이렇게 하는 게 혈관을 조금 더 수축시킬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정맥류를 야기시킨다든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 혈관 건강을 볼 때는 따뜻한 물보다 찬물이 정맥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찜질도 조금 네. 도움이 될 수 예,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다리가 아플 때 다리를 좀 높게 들고 있잖아요. 네. 정맥류가 역류하는 거니까 높게 들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하지를 거상하는 방법 자체도 예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지를 좀 더 올리시고 이래 있는 것도 하지 부종도 예방할 수 있고 역류가 되어서 발끝으로 피가 모이는 것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하지 정맥류도 교수님 계절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질환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계절하고는 크게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수술은 실제로는 여름보다는 겨울을 많이 선호하시게 되고 이유 자체를 보면 이 겨울이 아무래도 상처가 낫고 땀도 덜 나고 이러니까 시원할 때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고 계절적인 영향은 우리 하지 정맥류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게 또 여름에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아마 이게 노출이 되니까 주변에서 네. 말씀을 들으시고 네네. 이게 안 보이던 것도 보이시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여름 맞다고 이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계절하고는 뭐 별 그래요. 상관이 네. 없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운동하고는 상관이 있지 않나요? 제 주변에 보면 왜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운동 진짜 왜 매니아가 아니라 운동광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매번 힘들어하면서 즐기는 분들. 제가 그분들 보니까 뭐 하지 정맥류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네. 어떤 운동들을 좀 피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래 무게가 많이 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 유산소 운동과 반대로 되는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네. 하체에 힘이 많이 가는 운동 자체가 하지 정맥류가 발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예방적인 목적으로 압박 스타킹을 신고 운동을 하시면 크게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발생의 위험은 감소된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근육 운동이죠 보통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하지 정맥류에도 발생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네. 하지 정맥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핏줄. 그래서 매끈한 다리를 보면 하지 정맥류가 없겠구나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또 치료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외관상으로 대부분은 하지 정맥류는 울퉁불퉁한 모양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매끈한 다리에서도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다리가 붓는다든지
다리가 무겁다든지 뭐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 자체가 동반되는 경우에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실제로 역류가 있고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비수술적 약물 치료라든지 압박 스타킹 요법을 해보고 그거에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매끈한 다리가 있고 증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수술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뒤에 정맥을 이용해서 우회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의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하지 정맥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하지 정맥류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예, 하지 정맥류 자체는 자세와 관계 있고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는 것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중간에도 다리를 자주 움직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 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걷는 게 좋으시고 앉아서 직업적으로 앉아서 오래 계시다가 하면 앉아 있는 동안 발목을 돌린다든지 발끝을 힘을 줬다 오므렸다 반복을 한다든지 바닥에서 발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운동 자체를 하는 게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체중이 많다든지 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발의 부종과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식단 조절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비 자체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식사로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보행 후나 서 있는 자세로 일을 오래 할 때는 휴식을 할 때 가슴 높이보다 좀 더 높여서 다리를 거상하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장시간 비행이나 회의를 할 때는 일어서서 움직이고 발목을 위아래도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했다시피 복부나 사타구리, 다리 부위가 꽉 끼이는 레깅스나 이런 옷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자세도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다시피 요약하자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고 쉴 때는 다리를 올리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하고 가벼운 운동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리가 늘 무겁게 느껴지거나 또 붓고 또 핏줄이 튀어나왔다면 통증이 없더라도 한번 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지 않은 만큼 네.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혈관외과 이재훈 교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